안녕하세요. 집방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도 피터팬에서 그 등기부등본 봐주세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눌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입니다.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크게 올려놓으셨네요. 이런 분 너무 좋아요. 성남동이면 제가 중개하고 있는 구에 있는 부동산 물건이네요. 부동산 물건 프라임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면적이 꽤 크네요. 한 방 두세 개 되겠는데요. 대지권랑 5평 되고, 자 소유권 보전 이전 그 다음에 또 이전 특기 명의 표시 이전 현재 소유자는 이선이네요. 이선희님이 1억 2200에 21년도에 사셨고, 을구는 네 없네요. 네, 일단은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이고요. 네,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이네요. 이 금액 혹시 얼마에 들어가시나요, 전세를? 일단 전세 금액이 얼마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LH 청년전세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다 1억 2천이시더라고요. 1억 2천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LH에서 정한 그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에서 1.53을 곱한 금액 이내인 물건이면 LH 아마 승인이 날 거고요. 승인이 나게 되면은 들어가시는데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집 상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 물건의 이제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평수가 꽤 크네요. 그래서 만약에 LH 청년전세가 만약에 1.2억이면 해볼만 들어갈 분만 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게 전세 금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선택 계약 걸어도 될까요? 대출 80% 이상인 곳에 미등기 상태 계약금 걸어도 될까요? 대출 80% 이상인데 계약금을 걸어요? 월세 계약이신가요 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쪽인데, 네, 채권 최고의 16억 지상권 설정 토지의 전부. 지상권 설정은 뭐지? 그, 혹시 건물을 새로 지셨나? 지상권 설정이 있네요. 부근 건물이고 등기까지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신축 건물이군요. 역시 한 층당 총 3세대 총 7층이고 4세대만 아직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분양 완료 상태인데요. 반전세가 들어가는 거고 보증금 3천에 300인데 지금 계약금이 30만원 정도 걸어놨습니다. 오늘 집계가 나온다 하더니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계약금은 먼저 입금해달라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실제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문자로 계약금만 받기만 했는데 땅토지 주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조건 명시하에. 계약금, 이게 아마 법정지상권 때문에 요거를 적으신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잘 하신 것 같고, 계약금을 계약 서류 작성 없이 상태로 진행해도 될까요? 일단 땅 주인이랑 건물 건축주가 같나요? 일단 이거 확인하셨으면, 만약 같다면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여도 네,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용자가 16억이 일단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건물을 져야 되잖아요. 건물을 짓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아까 보시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융자를 준 사람이 아마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결국 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하고 그 금액을 갚아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건물주와 토지주인은 같다고 하며, 예, 같나 보네요. 그러면 듣기만 늦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집 방문 시 주방 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미설치 상태고 에어컨 설치 상태였습니다.
방세도 처음과 다르게 하루 뒤 재방 시 갑자기 5만 원 올려버리시고요. 갑자기 새 집인데 입주 청소로 15만 원도 내래요. 집이 좋으면 이렇게 임대인들이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차인분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말할 때마다 금액 인상이 좀 그렇습니다. 평당 3천 쳐도 52평에 16억 천인데 전액 대출 받고 건물 올리는 비용만 10억이 들었다 쳐도 창조경제의 간물주 탄생하라는 걸 직접 보네요. 네. 일단은 여기가 지역도 서울이고 근저당 설정도 2021년 5월이면 꽤 가장 최근 최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한도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건 어저께 했던 거네요. 좀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도 한번 부동산 거래 Q&A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만기 후 나가려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자꾸 두세 달만 더 산다고 난리입니다. 저희는 실거주하려고 6개월 이전부터 해지 통보하고 지금까지 3번 정도 얘기하고 얼마 전에 내용지문에도 보냈습니다. 대출도 알아봐야 하는데 안 나가려는 세입자 때문에 진행도 안 되고요. 아 그쵸.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 세입자들한테 그걸 받으셔야 돼. 이사 확약서라든 뭔가 받으셔야 할 텐데 아 이거 진짜 좀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네요. 만기 후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래 진행을 하는데 법무사에서도 아마 취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법무사 쪽이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명도소송 같은 경우 어차피 이게 비용이 나가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세입자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입자가 약속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 내에서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랑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거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최대한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시고 이게 의도적으로 계속 뒤로 미루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명도 소송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월세 관련의 질문들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해서 곧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직 작성을 안 했네요. 월세 50에 관리비 10해서 한 달에 60만원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분이시라 구청에 신고할 때 월세를 낮춰서 신고하고 싶으신지 계약서상의 월세 35, 관리 25식으로 작성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저야 월 60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혹시라도 계약서상에 저렇게 기입될 시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지 아는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해도 될까요? 네,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거 문제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입자들이 이제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근로자이신 경우에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제 그 월세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 월세 35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 전월세 요 금액에 이제 공제를 받을 때 좀 적게 공제를 받다 보니까 뭐 나중에 세금을 환급 받을 때 좀 적게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월세 재계약. 월세 재계약. 2020년 7월에 1년 계약을 하여 작년 7월에 자동 연장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3월에 관리해주는 부동산 아줌마가 제가 사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오셨다가 계속 살 거냐고 묻길래 아직 이사 갈 예정은 없다 말하였고 그렇게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부동산에서
와서 재계약하자고 도장을 가져오라길래 어제 갔더니 월세는 바뀌는 게 없고 관리비도 원래 5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5만 원을 계속 내기로 하고 수도세를 제가 월 1만 원 내고 있었는데 지금 두 명이 살고 있어서 1이 만 원이라 만 원만 추가하여 내라고 하러 알겠다 했는데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시길래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월세는 그대로인데 왜 재계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대필료가 10만 원인데 5만 원에 해주겠다며 본인들 통장으로 보내라 하고 계약 때도 이전 세입자랑 직거래인데 부동산 관리부동산이라고 자기네에서 계약하고 10만 원 대필료 받음 하길래 그럼 내년에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대필료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자동 연장이 되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계속 재계약서를 쓰고 대필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자동 연장이면 그냥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동 연장되니까 그냥 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 세입자가 예를 들어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갱신을 하고 3개월 뒤에 나갈지 4개월 뒤에 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자금적인 어떤 유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살고 나갈 줄 알았는데 3개월만 살고 나가버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은 보증금이 다시 1년 정도는 이 돈이 이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유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더 계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써서 대필료를 받으려는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자금을 조금 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유용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쓰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